어쨌든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 이번 말고 저번 대선에 나올 때인데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했지만 이번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네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전적이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그러면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에 의한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증상이 문제는 있거나, 아닌 것 같아요. 예, 증상이 있거나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약간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할 수는 있는 그런 거까지 상황입니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비만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는 보험 안 되죠. 고도 비만이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검토 중이에요? 아까 고도 비만? 말씀이 불확실해서. 네, 건강보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도 비만 이제 우리 그 신체 BMI라는 지수에 따라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지금 대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절제술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여 적정성 같은 거를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새 약물 치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약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세대 간에 이 보험료를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근데 난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냐,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게 청년들 문제가 너무,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그 총리님이 총괄하시는 거죠? 네, 복지부에도 이 사업이 있군요. 민간 단체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 생명군주 희망 제도. 여기 오늘 있더라고요.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드림 사업은 지금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올해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범 도입을 사업하고. 해서 한 68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그냥 드림 사업은 제가 지시해서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끌어안고 자살했다 이런 소리 아직도 나오잖아요. 네. 무슨 배우든가 배우 지망생이든가가 굶어 죽었다. 그리고 뭐 배고파가지고 계란 한 판 훔쳤다가 징역 1년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결국 시스템의 부재 아니냐. 네. 그거 얼마 된다고.
그 사람을 이 계란 한 판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을 보내가지고 징역 살리고 이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네, 엄청나죠. 그래서 그냥 배고프면은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제가 그걸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니까 그때 마구 비난이 쏟아졌는데 아마 오늘도 막 비난할 거예요. 와서 막 쓸어가면 어떡하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돈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와서 막 가져가면 어떡할래? 막 그런 비난 있잖아요. 걱정.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2만 원어치가 상한인데 그거 가지러 오려고 그 창피를 무릅쓰고 오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실제로는 그런 부작용은 없더라. 그러니까 네.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굶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 라는 취지니까 이거는 좀 신속하게 빨리 확장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난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네. 뭡니까 푸드뱅크 뭐 이런데 지금 푸드뱅크 복지시설 통해서 이런 데다가 그냥 놓고 와서 가져가세요. 한 컵라면 몇 개 먹고 뭐 당장 먹는데 지장 없을 정도. 네. 내년에는 150개 정도까지 확대하고요. 전국적으로 더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50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00 몇십 개인데 네. 기초 시군구가 시군구 단위로 없는 데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데 네, 네. 좀 더 확장을 좀 빨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뭐 특별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가 예산도 수립하고요. 또 민간 협력을 해서 네. 요번에 뭐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많을 거고.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 거 가지고 서럽지는 말자.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분야가 참 문제인데 지금 이게 중증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제가 10년 이상 전에 이미 들은 얘기 같고 네. 요즘 뭐 소아과도 없어지고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또 뭐 없어지고 있어요? 마취과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취통증과는 조금 나은데요. 그래도 소아과가 굉장히 소아청소년과가 급격하게 소아과 전공의 그렇죠.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예를 들면 하기 싫어하는 분야. 고난이 치료를 해야 되는 시술과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들 확보가 좀 계속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는 뭐 찾기가 어렵다고. 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뭐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 통해서 그런 지역이나 필수 과목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법안 통과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일이 한 1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미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이잖아요. 네.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게 원래 네네. 정상적인 방법이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이제 통상 얘기하는 낮은 수가 보상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도 두 가지죠. 이미 두 다 알고 있는 가지와 또 24시간 365일 늘 대기해야 피곤하다. 된다는 네. 세 가지가 아마 대충 세 가장 가지 큰 것 좀 원인이 같습니다. 나왔네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가가 이거 노동에 비해서 또 투자한 데 비해서 너무 낮다. 네. 보상이 낮다 쉽게 말하면. 네. 보상은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위별 그 수술 건당 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24시간 대응을 하려면 대기하고 있는 비용도 지원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하튼간에 문제는 네. 보상이 낮다. 그럼 보상을 올려줘야 문제를 네, 해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죠. 네. 그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경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너무 크고 네. 경증. 네. 막 감기, 병원 안 가도 될 때 막 병원 가도 다 그냥 1,000원만 내면 다 해주고 지금 1,000원인가요 본인 부담금? 예, 그 비율이 의료기관 종별보다 좀 1,000원, 다릅니다. 대충 1,000원이죠. 네. 어르신들은 1,500원? 네, 1,500원. 네. 그러니까 아주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 지원율이 엄청 높은데 예를 들면 무슨 수술을 한다든지 제가 전에 보니까 출산을 하는데 그 저산소증으로 예를 들면 이 뇌사 상태 되는 거 뭐라고 그래? 뇌손상이 네네. 오면 그 식물인간 되잖아요. 네네. 제가 한 20년 넘게 그 이전이죠. 그 전에 뇌사 어린이에 대해서 의사들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가 해본 일이 네, 있는데 내성마비 그 아이들. 나중에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의학 체계는 5분마다 저산소증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 체크하고 만약에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지켜요. 근데 의료 그 후에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 출산하는데 뭐 지원 의료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만 원 가지고는 전혀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저수가제도 그러니까 돈은 50만 원밖에 안 주고 요구되는 거는 500만 원도 더 되고 그러니까 한 70만 원치 하면서 버티다가 사고 나면은 집안 망하고 평생 아니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산부인과 이런 거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더라도 네.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의사를 지역 의사니 뭐 공공의사니 막 해가지고 보충하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도로 네네. 사라지겠죠. 그 그러면 대통령님- 수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말씀 주신 거대로 그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요, 조정하고요. 두 번 인상도 막 손톱만큼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제 말은. 좀 그 수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할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의료보험료 있습니다. 보험비 지출이 네, 안 가도 될 아주 경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거 하면 저기 국민들이 해가지고 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의료 수가를 좀 분석해서 현재 좀 과보상되고 있다고 보는 검체나 영상 검사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수가를 조정하고요. 그 부분을 필수 중증 의료로 조정하는 작업을 일단 그거를 좀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상 체계를 정상화해야지. 그렇게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건 내가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 문제잖아요. 네, 그 수술하다 사고 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해야 되고 막 요새는 손해배상료도 몇 억에 몇십, 막 10몇 억씩 막 이러는데 평생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고액 배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그러니까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해주고 그리고 또 형사처벌 문제도 있으니까 네, 두 가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교통사고처럼 무한 보험이 들어있거나 합의가 되거나 이러면 뭐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처벌하지 않는 이런 특례법도 빨리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서 그런 민사와 형사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도 비싸고 뭐 어렵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상가 분만 의사들과 소아를 주로 보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한 15억 정도까지 민사 보상을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지원을 근데 했고요. 15억까지만 해주면 그러면 15억 5천만 원은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네, 한도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내가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사고를 내서 15억 원어치까지는 보장이 된다. 근데 16억 넘어가고 식물인간 돼가지고 이럴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 보장이 안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 여전히 회피할 것 같은데?